지난 21일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과방위는 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숨가쁘게 감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 앞으로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같은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위원장의 질의 장면들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157cm 구멍이 나고 200개 공국이 생긴데 그걸 부실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거를? 그거 잘했다고 그럴 겁니까? 잘했다고? 시방서대로 했다고요? 시방서가 잘못되면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되죠. 연내로 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 조속히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9월까지 종합감사 자료 감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9월 달까지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감도 피하고 덮으려고 봐주려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의원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참고인이 어떤 뭐 가르치는 식으로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게 경고를 한 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또 의견들이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회의하다가 박차고 나고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끝까지 도를 닦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마무리까지 해주신 우리 감사위원님과 피감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본인의 활약상을 좀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상임 이름이 제일 길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서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과학기술의 시대고 예. 그 정보통신,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여라 사실은 뭐 당리당략이나 정략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데인데 네. 방송이라는 게 있어갖고 조금 이제 여야가 다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전반기 예. 2016, 17년 때는 대표적인 식물 상임이라고 그래서 예. 사실상 거의 상임위가 돌아가진 역할을 못했다. 않았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전반기에는 뭐 식물 상임이라고 해서 거의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그랬는데 네. 그나마 이제 제가 위원장 맡고 2017년, 2018년 해서 그러니까 네. 18년, 19년 해갖고는 지금 한 110건 정도 법안 이제 통과시켰고 앞으로 한 100건 정도 더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이런 꼭 통과시켜야 될 이런 법을 통과시켜 아까 대통령도 아까 텔레비전에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 3법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네.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직 뭐 전혀 뭐 당리당략이나 이거 상관없는 법인데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적어도 뭐 원내 여야가 싸우더라도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국회법에 따라서 매주에 한 번씩 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안 소위는 한 달에 2번 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네. 한다 그런다면 법안 처리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지금 그걸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국회 현실이고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 현실인데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설득도 하고 이렇게 좀 타협도 시키고 해서 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박선숙 의원님이 국감 마무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부를 감시하고 우리 국민이 말하는 그 필요한 입법, 민생 입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대로 해이죠. 그렇게 안 하면 월급도 받지 말아야죠. 문호동 무임금으로 예.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런 아주 단호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지금 네. 국회 현실적으로는 뭐 할 수가 없는 국회입니다. 네. 예. 자, 이번 국감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인상적인 지적을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IBS 감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나 예. 중이용 가속기 구축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문제 예. 삼으셨는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 이제 과학기술계 이렇게 좀 연구원 이런 분야도 우리가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을 부실하게 쓰고 비리 부정이 있고 이래서 지금 IBS 그리고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이죠. 여기는 종합감사를 원체는 발표를 했죠. 9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예. 네. 근데 이제 국감하는 10월이 됐는데도 연말 그때까지 못하고 연말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결국엔 자기 식구 감싸고 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발표를 했으면 지켜야지. 공기관이라면 그래 신뢰를 국민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12월까지 가지 말고 10월 말이 됐건 11월 초가 됐건 바로 해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래서 제도 개선해야 되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중의원 가속기 구축 사업도 예. 그게 지금은 올 10월까지 마무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때 분명히 이상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지금은 10분의 1이 아니라 한 20분의 1도 지금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나 이 과학기술계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감사 체제가 지금 진짜 내부 사람들이 감사하는 체제로 돼서 이게 자기 식구 봐주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독립된 감사 체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지금 중이시군요. 과기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작년 국정감사와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 자, 과방위도 그 여파가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질의만 있다 보니까 뭐 네. 정책 질의는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그랬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면 정부를 감시하고 실제적으로 실정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정책 국감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뭐 정쟁 국감이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고 뭐 이렇게 뭐 피켓도 붙여갖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벌성사나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그 와중에서도 아까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데요. 한빛 3호기, 4호기 같은 원전의 그 부실공사 문제가 우리가 이슈화된 거는 큰 성과라고 좀 할 수 있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빛 4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그러니까 200여 개가 더 나왔어요. 240개 정도가 구멍이 뚫린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방호벽에. 네. 그리고 어떤 거는 157cm의 구멍이 났어요. 상당히 큰 구멍이요. 그렇게 구멍이 났다고 그런다면 10cm만 남겨놓고 구멍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공사인 현대건설이나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이나 다 원인을 몰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나몰라라 공사 157cm 구멍이 뚫린 건데도 이거를 누구 책임도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이거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에서 봤잖아요. 원전은 그 한번 사고 나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국감 파행 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 현안이 다뤄지는 데 역할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 현재 현안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어떤 기조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제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513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대 재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하는 게 거의 빚내 갖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문제의 심각성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로 따진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근데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110%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사정이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IMF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문을 했죠.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포용 성장,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지금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경기를 살려내는 게 주요한 과제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할 재정 확대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정 확대 기조로 이제 가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R&D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럼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위원님이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R&D 예산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큰 거고요. 이제 R&D 예산은 각 부처에 다 나눠져 있지만 그거를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R&D 예산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배분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올해 우리 R&D 예산이 20조 규모인데 내년에는 24조 규모입니다. 증액이 됐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제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극복 기술 독립을 하자고 하는 이 측면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R&D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2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이 조금 넘는데 내년에는 1조 8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가 넘는 이런 증가율을 보고 있어서 이 예산을 이제 잘 쓰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R&D 예산을 많이 우리가 R&D 예산을 이제 투여해서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문제는 이 핵심 기술이 대부분이 거의 80%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또 기술 이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이나 등록 같은 거를 80%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있어도 해외 경쟁력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선택까지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예산이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비롯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꼭 이 법안만큼은 통과돼야 한다 생각하신 법안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발의할 예정에 있는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늘 AI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AI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선포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법, 기본이 되는 법이 데이터 3법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3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정안전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이제 과방위의 우리 이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제 정무위의 신용정보보호법, 요 세 법이 통과돼야만이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건데 이 법이 지금 우리 이제 과방에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그나마라도 법안 소위를 거쳐서 전체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법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통과돼야지 그 모법에 따라서 우리 법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 있는 법도.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 신망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적어도 데이터 3법은 통과돼야지 우리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전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R&D 예산 관련한 건데요. R&D 예산은 20조에서 24조가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R&D 예산을 배분 조정할 때 각 부처에 이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이 1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자. 그리고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R&D 예산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자. 막 중복되고 뭐 이렇게 중첩되는 저 R&D 예산을 배분하지 말고 이런 측면에서 R&D 혁신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이 법도 꼭 통과가 돼야만이 그 R&D 예산 그렇게 많이 들려가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규제 개혁 입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서명법 개정안인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은행에 가도 하는 공인인증서 예. 이걸 없이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그 기술을 활용한다 보면 근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은행을 이어가거나 뭘 이제 복잡하죠. 금융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이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꼭 필요한 법이고 여야 간에 갈등도 없어요. 이건 이론도 없는 법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론도 안 되는 이론이 없는데 통과가 안 되냐? 그게 지금 우리의 국회 현실인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요런 법들은 대표적으로 빨리 통과돼서 좀 국민들 불편한 거 해소해주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빨리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의해야 할 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삼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 이것만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보통은 이제 좀 비리 부정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정치권이나 검찰이나 예? 네. 언론이나 이런 데가 좀 권력도 있고 비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 과학기술계도 보면은 그 비리 부정이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계 연구윤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연구윤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는 왜 요새 문제가 됐던 우리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 공저자로 이렇게 등록하는 네. 거 이것도 잘못된 일 아니에요? 네. 그것도 부정 비리 잘못된 거 윤리 부정이죠. 또 이런 거라든지 또 부실하게 그냥 국가 예산 갖고서는 그냥 놀러 가는 이런 거라든지 또 단기 성과 내기 위해서 특허 출연 그냥 남발하고 또 상용화도 되지 않으면서도 장롱 특허라고 하는 거죠. 네. 상용화 안 되는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특허를 그냥 대량 생산해내는 이러한 비리 부정 과학계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 연구 윤리, 그러니까 엄정하게 연구에 비리 부정이 있으면 책임을 묻되 그 대신 연구는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총선이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요즘 지역구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총선 출마 계획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분위기요. 예. 지역구 분위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이 민생이 참 마포구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포 저는 이제 마포대교 지나서 그 지역, 네, 마포 갑 예, 그 지역인데요. 국민들이 참 어렵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작년에 KT 아현지구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나서 며칠씩 심지어는 일주일씩 통화가 안 돼갖고 결제도 못하고 그래서 피해를 봤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화재 나면은 그냥 KT 통신 사고 나면은 한 2, 3만 원 깎아주고 그냥 끝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힘을 써갖고요. 그래서 4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실질적으로 통신 사고 이후에 사고 난 이후에 최초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도록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KT 같은 데서 4,800억을 들여서 통신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KT가 만약에 또 통신 재난 사고가 나고 장애가 생겨도 SK, LG U+로 이게 로밍이 돼갖고 그 망으로 통신이 될 수 자연스럽게 있게끔 갈수 만들었고 있도록요. 우회망도 만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신 사고를 끝내게 할 수 있는 이런 예방 시스템을 갖췄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요한 거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이러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우리의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정부가 되는 이런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고요. 네. 국회가 지금 전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국회가 국회답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이걸 좀 바꾸는데 제가 좀 만약에 내년에 당선된다 그런다면 네. 그런 역할을 눈치 보지 않고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것은 총선 계획도 잘 이루어주시고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과학계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